스프레드시트에 한번 복사해서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바로 패치를 눌러주고 그러면 스프레드시트에서 가져왔던 이 정보들을 기반으로 바로 만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불러오고 디자인을 여기서 바로바로 수정을 해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셀디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미지 자동화는 순식간에 텍스트와 URL 정보만으로 다양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방식입니다. 간단히 방식을 먼저 설명드리면 챗GPT로 이미지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기획해서 스프레드시트에 해당 정보들을 가져오고 그걸 피그마에 연동해서 다양한 이미지를 자동으로 제작해주는 방식인데요. 말만 들었을 땐 굉장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생각보다 엄청 간단해서 놀라실 거예요. 자, 챗GPT 화면으로 넘어와서요. 저는 이번에 20대 여성 의류를 판매하는 셀러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번 여름 시즌 상품에 맞는 콘텐츠들을 한번 챗GPT를 활용해서 기획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20대 여성 의류를 판매하고 있는 셀러라는 소개를 해주고 홍보할 이미지를 제작하려고 한다 라는 목표와 함께 제가 원하는 정보들을 질문을 남겨봤습니다. 자, 그러면 챗GPT가 이런 식으로 표로 컬러 코드와 CTA 문구, 헤드라인, 상품들도 추천을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헤드라인과 컬러 코드, CTA 문구들을 가져올 거기 때문에 이 따옴표 표시를 없애달라고 다시 요청을 해볼게요. 그러면 다시 따옴표 표시를 제외하고 이렇게 추천을 해줬네요. 굉장히 예의가 바르죠. 자, 그러면 챗GPT가 추천해준 이 정보들을 스프레드시트에 한번 복사해서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복사 붙여넣기 하셔서 값만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에 필요한 요소들을 챗GPT한테 물어봐서 가져왔는데요. 이 요소별로 카테고리가 되는 이 CTA 문구나 컬러 코드, 이 부분은 무조건 1열에다가 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유는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따로 준비해온 URL을 넣어봐 주겠습니다. 제가 임의로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를 URL로 변환해서 그냥 가져온 거예요. 이 카테고리 명에 따라서 이 요소들을 다 불러오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간단한 워딩으로 바꿔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져왔고요. 이미지, 제목, 컬러, CTA로 다시 카테고리 명을 수정해 줬습니다. 자, 그러면 피그마로 넘어와서 이미지를 자동화할 기준이 되는 이미지 하나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저는 블로그 썸네일을 한번 기준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F를 누르셔서 프레임을 만들어 줄게요. 아무렇게나 만들어 주시고 저는 1000에 1000 사이즈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피그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3번째 영상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미지가 들어갈 요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단축키 R을 누르셔서 도형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단축키 T를 누르셔서 텍스트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단축키가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 상단에 클릭을 통해서 생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임의로 기준이 되는 문구를 만들었고요. 만약에 내가 가운데 정렬 레이아웃으로 만들고 싶다 하시면 무조건 단락을 가운데에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텍스트가 오토로 되어 있는데요. 오토가 뭐냐면 텍스트 크기에 딱 맞게 이 텍스트 박스가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텍스트 박스를 입히면 텍스트가 아무리 길어도 이 텍스트 와이드 값을 넘어가지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오토로 설정을 하시면 텍스트 길이만큼 텍스트 박스가 늘어나게 됩니다. 텍스트 박스 설정을 통해서 이 영역 안에서만 텍스트를 넣어주겠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제목 문구나 이미지 그리고 CTA 문구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복사 Alt 누르신 상태에서 텍스트를 끌고 와가지고
여기에 간단한 문구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크기도 조금 더 줄여줄게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10픽셀 단위로 크기를 줄이거나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CTA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봤고요. 자, 그럼 이 이미지도 동그라미에 커서를 갖다 대면 라운드 형태가 바뀌는데, 이런 식으로 쭉 커서를 잡고 안쪽으로 당기시면 라운딩 처리가 됩니다. 커서를 가져다 대고 동그라미를 바깥으로 빼면은 다시 네모 사각형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컬러 코드 값도 뽑았기 때문에 배경에다가 하나 깔아주겠습니다.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거는 컬러를 좀 바꿔주도록 할게요. 배경이 되는 도형도 하나 바깥에 깔아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한 모든 이미지 작업은 끝났습니다. 이 정보들을 피그마에 불러올 수 있도록 연동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이 프레임을 다 선택하신 다음에 컴포넌트라고 하는 이 마름모 모양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라색으로 변경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미지 제목 컬러 CTA로 카테고리를 구분했잖아요. 그래서 이 제목이 되는 텍스트 레이어를 샵 누르시고 제목이라고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세히 보기라는 CTA도 마찬가지로 샵 CTA, 그리고 이 이미지 영역인 도형도 마찬가지로 이미지, 배경도 컬러, 이런 식으로 레이어명을 각 카테고리 명에 맞게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앞에다가 샵을 붙여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동화 이미지의 뼈대가 되는, 즉 기준이 되는 이미지 한 장을 완성시켰습니다. 이미지 자동화를 할 것들은 무조건 Alt 누르신 상태에서 복사를 해서 가져와야 합니다. 저희가 아까 총 5가지의 정보를 불러왔기 때문에 이것도 5가지 이미지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Ctrl D를 누르면 바로바로 복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피그마에 스프레드시트 플러그인을 설치해서 데이터를 바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그인을 들어가셔서요. 구글 쉿 바로 뜨게 되는데, 이거 바로 런을 눌러줄게요. 런을 누르면 이런 창이 하나 뜨게 됩니다. 저희가 정보를 입력했던 이 스프레드시트 URL 링크를 첨부하면 되는 건데요. 무조건 이 액세스 권한을 처음에 이제 제한됨이라고 되어 있을 건데, 이 액세스 권한을 풀어주셔야 됩니다.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로 바꿔주시고 링크 복사 해서 가져오고 바로 패치를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 저희가 스프레드시트에서 가져왔던 이 정보들을 기반으로 클릭 한 번으로 이 이미지를 바로 만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컬러들은 아까 챗GPT가 추천해준 컬러 값들이고요. 이 이미지 URL들은 제가 아까 기존에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를 URL 호스팅을 통해서 URL을 생성해서 붙여넣었고, 그 스프레드시트에 있는 정보들을 피그마에서 바로 자동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세부적으로 2번 클릭하면은 내가 원하는 이 텍스트 박스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그냥 클릭을 했을 때는 전체 선택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2번 클릭을 해주셔야지 이 세부 내용들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컬러가 마음에 안 들면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더 뭔가 이미지 배치라든지 텍스트 배치를 조금 더 수정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 이 아까 저희가 기준이 되는 이미지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여기서 좌측 정렬 하게 될 때는 이런 식으로 이미지들도 동시에 적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세히 보기와 제목 문구를 좌측 정렬로 다 통일시켜 줄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똑같이 바뀌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꼭두각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얘가 이제 조정을 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배치를 바꿀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불러오고 디자인을 여기서 바로바로 수정을 해주셔도 됩니다. 단락 부분이 부자연스러운 건 2번 클릭하셔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바로 순식간에 스프레드시트에 있는 정보를 불러와서 다양한 이미지로 만들 수가 있고요. 비율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식으로 기준을 잡는지에 따라서 이미지들을 바로바로 넣을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응용해서 마지막으로 블로그 썸네일을 한번 자동화 해볼게요. F 누르셔서 정사각형의 프레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레임을 하나 만들었고 단축키 T를 눌러서 텍스트도 한번 입력해 볼게요. 이런 식의 제목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행간을 조절하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텍스트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썸네일 뒤에다가 이미지를 크게 배치하는 형태로 만들 건데, 자, 도형을 하나 생성을 하셔서 이렇게 덮어줍니다. 프레임에 맞지 않게 빠져나가 있으니까 컨트롤 C 하셔서 일단 지워주고 프레임을 클릭한 상태에서 컨트롤 V 하면은 도형이 들어오게 됩니다. 컨트롤 누르시고 왼쪽 대괄호를 누르면 바로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프레임 외곽에다가 선도 하나 추가를 해볼게요. 프레임 선택 후 스트로크를 누르셔서 여기다가 획을 굵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인사이드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고요. 근데 이제 이 도형에 이제 이미지가 들어가고 그 위에 텍스트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사진이 들어가게 될 경우에 텍스트가 잘 안 읽힐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도형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똑같은 도형을 하나 더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블랙으로 해주고 투명도를 한 50% 정도만 줄게요. 텍스트는 화이트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데이터 기반으로 제작을 해볼게요. 프레임을 일단 다 선택하셔서 컴포넌트화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2023년 유행하는 여름 코디 베스트 3 이 부분을 제목, 샵 제목이라고 바꿔주고 이거는 사진과 텍스트를 분리해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레이어 이름을 바꿔주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최하단에 있는 도형을 이미지라고 바꿔줄게요. 이제 자동화 이미지의 뼈대가 되는 기준을 하나 만들었고요. 한번 이미지를 자동화하기 위해 복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D를 계속 눌러주시면 기존에 복제했던 데이터를 기억하고 똑같은 사이즈로 복제를 해줍니다. 총 5개를 만들었고 이걸 다 선택하셔서 구글 시트 런을 눌러줄게요. 그리고 패치.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로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컬러, CTA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저희가 만든 기준에서 카테고리 이름을 연계하지 않는다면 이 데이터 값은 불러오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레이어 이름을 바꿔준 제목과 이미지만 데이터가 불러와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주고 컬러를 조금 바꿔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이 도형 컬러도 마음껏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텍스트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이 꼭두각시들이 같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프레임 안에서 내가 다른 요소를 추가해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뭐 예를 들면 내가 여기에 로고를 하나 추가해주고 싶을 수 있잖아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 로고를 여기다 추가하면 그대로 이 자동화된 이미지에 로고가 추가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도 바로바로 반영이 되겠죠. 그리고 디테일한 이 단락 부분 같은 경우에는 2번 클릭하고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프레임 안에만 누르시면 여기에 요소들이 저절로 추가가 됩니다. 프레임 안에 생성되는 것들은 자동으로 이 컴포넌트화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요소들도 다 적용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컬러도 물론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화이트 투명도도 조금 더 줄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폰트도 수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폰트명을 클릭하시면
폰트 창이 하나 뜨게 되는데요. 내가 원하는 폰트로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GPT-4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이 스프레드시트 안에서 바로 챗GPT를 연동해서 활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보는 일잘로 장PM님 영상을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지 자동화를 원한다. 그러면 저처럼 피그마의 플러그인을 설치하셔서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이미지들을 자동화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이 외에도 웹페이지 크롤러 데이터들을 다 추출해서 가격이나 컬러, CTA, 링크, 일러스트 이런 것들을 다 연동해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챗GPT와 스프레드시트 그리고 피그마를 활용한 이미지 자동화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보다 실용적인 팁과 더 많은 기술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